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정옥식의 진짜 안보. 네, 8월 2일 정옥식의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평화네트워크 연구원 문채원이고요. 옆에는 이소민 그리고 전다혜연 인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휴가철이어가지고 네. 대표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하는데 휴가 가시고 막.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제 휴가 가시고 휴가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많이들 휴가를 떠나셨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대표님은 평창을 가셨잖아요. 그쵸? 저는 그럼 평창은 안 가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없게 해외로 가겠습니다. 무서운 대표님 안 계시니까 이렇게 막 마구마구 얘기하네요. 네, 대표님이 안 계셔서 뭔가 전문가의 그런 진짜 안보 이야기는 들을 수 없을지라도 저희 안보 전문가를 향해 나아가려고 되고 노력하는 싶어하는. 그런 연구원 네. 및 인턴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대표님 안 계신다고 바로 이제 나가기 버튼 눌러주지 마시고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말을 안 하려다가 그러면 안 되죠. 또 청취자분들께 네. 항상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가진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첫 번째 너무 소식 떨려요.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달 27일 북한에서 이송되어 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55구의 유해는 하와이 힙캄 공군기지로 옮겨진 후 힙캄 기지 내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이 DNA 검사 등을 통해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 사항이었던 미군 유해 송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가운데 다른 합의 사항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있자마자 이제 유해 송환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이제 네. 진짜로 미국으로 송환이 된 거죠. 뭐 그죠? 어떤 유해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유해 송환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데요. 네. 미국에선 이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제 유해를 이송할 때마다 네. 미국이 대략 한 구당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보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떠한 돈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 이제 이미 200구가 송환이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오는 게 없으니까 미국 보수층에서는 그럼 왜 유해 송환이 이렇게 늦어질까? 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도 역시 북한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미국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렇게 네, 대표님 말씀을 했었죠. 하셨었는데 네. 일단 유해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유해를 발굴하려면 그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적법한 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 뭐 이런 네. 것들을 했던 건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제 맨 처음에 보상 얘기가 나왔을 때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뭐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없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송환은 됐지만 아직 이렇게 DNA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 같고요. 또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스스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또 주의보도 발령했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 금전적으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정말 북한이 금전 보상을 요구했다면 왜 미국은 대북 체제를 강화했을지 그것도 또 의문이 드네요. 아마 돈을 보내는 거는 대북 제재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뭐 외교적으로 그런 다른 루트를 열어서 할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주다기보다는 뭐 루포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유해 송환 자체보다는 유해 송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미국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어떤 점에서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는지 지난주였는지 계속 이제 북한들이 그 정상회담 이후에 일들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서해 발사장을 해체한다던가 아니 이번 주에 또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 언론에서는 뭐 새로운 북한이 무슨 새로운 뭐 발사장을 짓고 있다던가 네. 아니면 그렇게 뭔가 기획할 초치는 와우. 찬물을 끼얹는 네. 그런 맞아요.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뭐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서해 발사장도 보면은 뭐 미국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도 너무 환영한다. 웰컴 그쵸. 이랬었는데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발사장이 이미 이제 제 역할을 다 했고 운명을 다한 그 발사장인데 보여주기식이다. 보여주기식으로 해체하고 사실은 비밀리에 다른 곳에서 뭐 장거리 미사일을 네. 뭐 개발을 하고 있다던가 핵 네.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인공위성에 잡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맞아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네. 또 명확한 증거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위성 사진을 봤다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이 위성 사진을 보면은 뭘 개발하고 뭐가, 있는지도 네. 잘 모르겠고 네. 근데 또 뭐 이런 기사들도 있지만 반박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다른 발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 뭐 네. 이런 움직임을 근거로 새로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들의 문매가 있었는데 거기에 네. 또 어떤 전문가는 같은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거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제 재가동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다. 아무래도 또 미국 언론이나 이런 보수층들이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여론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 선택을 몰고 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거 상당히 반복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너무 같은 패턴. 똑같은 기사 날짜만 바꿔서 똑같이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쵸. 뭐 북한이 하나 이제 뭘 하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상응 조치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뭐 언론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네. 저는 좀 여기 평화네트워크에서 일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좀 지겹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참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니까는 앞으로 뭐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언론들이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면서 네. 이제 외교적 선택을 몰고 가려는 게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저희 국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저희 네. 국방개혁 및 기무사 개혁, 뭐 기무사 네. 문건 유출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많죠. 네.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며칠 전인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군도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 대대의 중소대장을 맡게 되는 등 다소 파격적인 개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파격적인 개혁을 포함해서 이제 국방개혁 주요 추진 과제가 크게 11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부대 구조의 개편이 있죠. 네. 먼저 27개 국방부 직할 부대를 축소하는 아니고요. 네. 대신에 해군은 좀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네, 네. 6해공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사병 수로 따지면은 6해공이 3대 1대 1 정도로 되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2대 1대 1로 비율을 바꾸겠다는 네. 비율을 맞추겠다는 그런 안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병력 구조 개편인데요. 네. 현재 61만 8천 명인 상비 병력을 이제 육군에서 11만 8천 명을 줄인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이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뭐 장성급 수도 변화되지 않나요? 네, 장성급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6회 공군을 균형적으로 편성하는 게 주 목표인데요. 이제 현재는 육군 3,
해군, 공군 1대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1대1대1로 맞춘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나라 이제 한국이 전투 인원 및 능력에 비해서 장성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성급의 그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수도 조정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퇴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퇴역을 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른 직무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도모돼야 할 것. 그러게 그런 부분도 네. 고민이 같이 되어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개혁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개평 방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비전투원 군인을 이제 민간 공무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네. 이렇게 많이 제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군인 수는 줄어들지만 전투원 수는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 네.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군력을 축소하는 방안인 거잖아요. 네. 이에 더불어서 이제 예비군을 지금 130만 명인데 이제 예비군도 95만 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다음은 이제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부대 균형 편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건 아까 말했던 이제 육군과 해군의 공군, 이 장군급 지휘관을 1대1로 맞추는 방안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군의 문민화.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제 군대가 문민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대표님이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그런 방안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국방부의 이제 실장 그리고 국장급 지위를 민간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 그리고 5개의 실장급은 전원으로 민간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기무사 문건 유출 및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군이 이제 너무 군 특수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는 네. 문민 정부에서 아래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군 조직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 수뇌부가 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민간 출신으로 다 변경이 되면은 진짜 제대로 된 문민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좀 그런 네.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법제도 개혁인데요. 네. 이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에 있었던 인권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군부대에 있는 인권을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복지 증진인데요. 네, 현재는 병장 기준으로 네. 40만 6천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2020년까지 67만 6천 원을 인상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군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안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투력을 생각하면은 뭐 신무기, 전략 무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병의 복지가 네.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잘 그쵸. 먹고 또 잘 생활하고 이래야지 그만큼 전투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네. 사실 67만 원도 많은 거 아니에요. 최저시급에는 못 네. 미치는 돈이니까. 이게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쵸. 그동안 너무 그쵸, 얼마나 네.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그런.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래 군부대 내 빙산 비리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뇌물 수수나 그런 악성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1.5배 가중 처벌하는 안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런 비리들이 사라질지 의문은 되지만 이제 네. 많이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죠. 되길 바라는. 네,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은 이제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여군 비중 확대, 근무 여건 보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현재는 이제 여군 간부의 비중이 5.5% 작년 기준 5.5%라고 해요. 근데 이제 2020년에 8.8%로 1만 7,043명으로 이제 확대하는 안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논란이 된 거는 이제 여군이 원래는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이제 GOP 대대 중소대장을 맡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네. 이제 맡을 수 있게 하는 안을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네네. 마지막 개혁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개혁안은 이제 전력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북한을 위협하는 삼축 체계 전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건 이제 바뀐 게 없어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데
도대체 이 삼축 체계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시죠?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네, 궁금한데요. 답변이 좀 마음에 들었네요. 네, 이 삼축 체계란 이제 북한 내 핵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북한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반격하는 대량 응징 보복 등을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근데 이거를 국방부가 계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위협 감소가 없기 때문에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은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서로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 자체가 네. 이제 안보 환경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실제로도 이제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을 했고 북한에서는, 그리고 ICBM 엔진 시험장과 조립 시설 해체와 같은 딱 눈에 보이는 조치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 쓰신 칼럼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국방개혁 2.0의 방안에 대해서 네. 과연 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과 동일한 것이냐, 네.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제외를 하면은 네.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아니면 한미 동맹군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죠. 약하다는 평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이렇게 서로 군축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아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진전을 하겠다. 네. 이 삼축 체계 엄청 그렇죠? 무시무시한 킬체인, 이름만 들어도 네.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등 이름부터 진짜 킬.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북한의 지도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렇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럼 네.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된다고 쳤을 때 네, 우리나라는 계속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한미 동맹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의 불균형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쵸, 그쵸. 이게 당연한 수순인 건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한 걸까요? 네. 뭐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격차가 크게 났을 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보면은 북한도 이제 한국이 저런 네. 식으로 삼축 체계를 하고 군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더 군비 증강을 하는데 우리도 뭔가 더 그런 필요하겠다. 상황에서 과연 비핵화를 그쵸.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의문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계획도 이제 그대로 가잖아요. 그쵸. 네, 2019년 국방 예산으로 이제 올해 대비 이제 8.6% 증가된 46조 9천억 원을 계속해서 가겠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국방 예산 뭐 거의 평균적으로 그럼 50조, 앞으로 5년 동안 네. 270조를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일단 첫째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는 것은 주변에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봐도 GDP 대비 국방비 퍼센트가 그 퍼센테이지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은. 네,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일본 GDP 대비 일본의 2.4배, 중국의 1.5배나 달한다고 그래요. 네,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현재 뭐 청년 실업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도 그렇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현 정부가 지금 민생 경제를 살림으로써 어떻게 경제의 뭐 활성화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복지에다가 더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삼축 체계라던가 국방비 증액이 이렇게 심하게 이루어지면은, 물론 그 증액된 부분이 다 이제 장병들의 복지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는 뭐 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전략 무기나 이런 삼축 체계에 투자를 하면서 국방비를 많이 증액하는 거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좀 위배되지 좀 않나. 맞지가 않죠. 이게 네. 과연 복지 증강과 국방비 증강이 다 양립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도 들고. 그쵸. 이제 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느냐가 상당히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그런 문제들이 한계들이 좀 있겠네요. 있네요. 네, 국방비 증액이라던가 아니면은 현재 그 한반도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행보가 아닌가. 그쵸. 네, 물론 이게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국제 정세적으로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이게 과연 좀 올바른 개혁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 개혁에
국방 개혁이 이어서 이제 네. 기무사 개혁, 요즘 기무사에 대한 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그렇죠. 기무사 개혁 방안도 이렇게 음.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사도. 네, 추가 문건이 지난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무사 개혁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네. 국방부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오늘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를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개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무사 개혁 방안이 4만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략 이제 3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안은 이제 국방부의 직할 부대로 이제 기무사를 계속 냅두면서 네. 인력을 30% 이상 줄이는 방안을 그럼 네, 첫 현재 번째입니다. 체제대로 가되 인력만 줄인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무사의 이름을 바꾸고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이 가칭은 국방보안방첩본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인력을 30%로 줄이는 방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이거는 뭐 첫 번째 안에 비해서 명칭이 달라지고요. 아, 네, 세 번째 안은 이제 직할 본부가 아니라 이제 병무청과 같이 이제 국방부의 외청으로 바꿔서 이제 거기에 청장은 민간인으로 두고 네. 부청장은 이제 현역 장군에게 맡게 하는 방향이고요. 이것도 역시 인력이 30% 줄이는 방안은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장 이외에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모를 네. 수 있죠. 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게 그리고 아직 자세하게 그쵸. 나오거나 지금 오늘 확정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아직 확정된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기무개혁위에서 확정을 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 이제 거기서 또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소식 그쵸. 업데이트해서. 이게 네. 그리고 이제 기무사에서 3불 조항이라고 해서 네. 3가지로 금지한다고 해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권 의식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큰 틀을 당연한 논의한다고 내용이고 네. 배웠다고 해요. 참 기무사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던가 아니면 정치 개입을 이제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는 네. 항상 있어 왔거든요. 항상 있어 왔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저는 이 안이 참 흥미로웠던 게 기무사 간판을 떼고 뭐 가칭 국방보안 방첩본부라는 네. 명칭으로 활동을 한다는데 기무사가 또 역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죠. 보안사에서 이제 기무사가 됐었고 네. 기무사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가 옛날에 이제 그 민간인 사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이 양심 선언을 하시면서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 주 업무를 하지 않고 이제 네. 다른 업무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때 막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제 개혁을 했던 건데 조직도 개편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런 그랬는데 일이 또 일어났죠. 네 근데 네. 이 안이 사실 뭐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름을 바꾸고 인력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러면은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뀐 거랑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또 왜 폐지하는 방안이 없냐라고 네.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1, 2, 3안을 내고 이거 기무사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곳이 기무사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를 지금 본인들이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비상대책 뭐 회의 같은 걸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쵸. 본인들 문제를 돌아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방식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기무사 개혁이 정말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무사의 역할이 일단 뭐 정보 수집 네. 뭐 그리고 또 수사권도 있고 작전 지원 뭐 지휘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정보 수집이랑 수사권이 동시에 있는 그런 뭐 정부 기관 및 기관들이 없어요. 일단 뭐 미국의 네. 경우를 봐도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이제 정보 기관이다. 그러면은 네.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또 따로 있어서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기무사한테 정보 수집권, 수사권, 심지어 작전 지원권까지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줘서 네. 아무래도 정말 개혁이 시급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렇게 역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국정원과 기무사의 차이점을 이렇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 물론 기무사는 군부대 뭐 국방부의 소속이고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기무사를 아예 이제 국방부가 아니라 이제 군 부대 밑에 네. 이제 그 정보 수집 기관으로 배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뭐 권리들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다른 기관에다가 네. 넘겨서 이제 분리를 하는 하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지금 기무사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도 이루어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중복되는 임무를 상당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네. 이제 다음 주에 더 확실한 정보와 세부적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과거에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제 간담회에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도 이제 유사한 문건이 있었다. 이제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단계 문건은 이제 최근 논란된 2016년에 작성된 이제 실행 계획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때도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김성태 대표가 이제 맨 처음에 말했던 거는 아예 그런 단어를 썼었죠. 계엄령, 네. 위수령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현재는 그런 비슷한 것이 네, 있었다. 말을 약간 바꿔서. 네, 그렇게 입장이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이 김성태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무사령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제 당시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 관련 위기 관리를 잘했고 그 외에 이번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확실히 뭐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네. 이걸 밝힌 이 발언을 한 게 날짜가 이제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하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면담을 하고 나서 네. 김성태 의원은 바로 이제 사령부가 과거에도 이랬다라고 발언한 거고 근데 현재 기무사령관은 과거의 계엄령 같은 문건을 검토한 일은 없다 이렇게 동시에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계엄령이 과거에도 있었다 하면 문제고 없었다고 해도 문제인 게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네. 기무사가 이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개혁 및 해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만약에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심한 게 그 기무사의 입장이 계엄 준비가 일반적인 이제 대응 계획 차원이었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럼 왜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이 달라지는지 그렇죠. 뭐 네네 편들기식인 건지 네. 약간 아무래도 정치적인 면을 아예 안 뜨기가 굉장히 네.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기무사령부에서 나온 이 계엄 문건이 네. 단순히 대비 계획이었다. 이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단순히 대비. 네. 그러면 대비 계획과 실행 계획이 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대표님이 여기에서 일침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실행계획이랑 준비계획 일단 실행계획이든 준비계획이든 군이 민간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둘 다 불가한 거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계획이야기에는 너무 디테일하지 않았나. 네. 이제 1980년에 있었던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 조치 때도 그때 이제 군부의 외교적 조치와 상당히 닮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추가 문건에서 말했듯이 네. 주한미군 대사를 초청을 해서 미국의 계엄 인정을 받자 이런 계획도 있었고 또 뭐 두 번째로 준비 계획이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도 되느냐. 뭐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네. 거죠. 준비 계획이어도 저희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뭐 국회의원을 검검해 의결 정조수를 무산해가지고 입법권을 통제하고 또 뭐 계엄 선포 지역은 11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11시부터 네. 오전 4시까지 통행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역사책에서 보던 내용. 그러니까 네, 직접 이거 문건으로 보면서 보다니.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왜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은밀하게 네. 이제 했을까? 그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2급 비밀 도장
이 부분이 있었는데 네. 네. 뭐 소개하실 말씀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 27일 네, 여기 보면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도장만 비밀 문건으로 찍혔고 애초 이를 2급 비밀 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라는 아, 네. 조사를 해오셨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게 2급 비밀 도장은 찍었지만 등재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진행은 하되 이제 등재를 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문건이 공식화돼서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비밀 문건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내부에서조차 이제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하고 또 문건을 이제 등록을 하면은 그게 또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한마디로 생각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동시에 이제 네. 이게 내란이나 쿠데타를 모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이제 페이퍼 계획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왜 페이퍼 계획인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조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대비 계획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대비 계획이 그냥 진짜 실행되지 않으면 대비 계획이고 실행이 네. 됐으면은 그제서야 실행 계획인지 약간 그런 생각이 실행 안 할 들더라고요. 거면 대비 계획을 왜 세우는 거예요? 그러게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실행 계획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제가 잘 살펴를 봤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탄핵 기각과 인용 모든 상황에 대비를 했다. 그리고 촛불 집회만을 겨냥한 문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네. 탄핵 기각을 전제로 문서를 만든 게 아니라서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거다. 이런 논리가 제일 많았었는데 전 좀 이상한 게 그 문건에 진보하고 가로 열고 종북이라고 네. 써놨잖아요.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기무사의 역할이 뭔가요? 방첩, 그리고 그런 간첩을 네. 상대로 그걸 이제 막으려고 북한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기관이 그런 부대가 촛불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종북으로 본 거죠. 네, 그래놓고서는 네.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종북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거나 무서운데요? 종북은 종북이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계엄 선포문을 비롯해 이제 계엄 사령관 추천서 등 주요 공문 양식을 미리 만들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절차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식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도장만 딱 찍으면은 바로 이제 시행될 수 있게 거의 뭐 단추만 누르면은 다 가능하게 해놓고서는 실행 계획이 준비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단순히 대비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 자세하게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치밀하게 맞아요. 실행되는 과정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실행계획, 준비계획의 차이 뭐 짚어봤고 또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할 수 네. 있나? 일단 그 김성태 의원이 한 발언 있잖아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한 문건이 있었다. 이거는 아직 뭐 제대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지금으로서는 그냥 김성태 의원이 혼자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건이 제대로 나오거나 조사가 된다면 네.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네. 이제 그때의 문건과 이번에 계엄령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계엄령이란 단어가 부재하고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입법 마비 기능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마비 기능이 이번에는 이제 포함이 되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법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제 계엄령 선포 및 그런 진행 과정을 다 이렇게 하겠다였는데 일단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입법 기능에 대한 네. 이야기 없었고요. 그리고 또 탄핵 기각이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다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살펴봐야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무사의 참모장과 네. 이제 5처장이 음흠. 입건됐어요. 아. 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지금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들을 포함해 이제 민간인을 사찰했고
그리고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어서 이거에 관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기무사가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또 이인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약간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또 이야기가 제기가 될 수가 있죠. 민간인 사찰 정말 항상 뭐 기무사 하면 민간인 사찰 해서는 안 되고 개혁돼야 하고 하지만 네. 참 쉽지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계속 그쵸, 지켜지지 이제. 않고 있는. 아무래도 권한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혁이 되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더 지켜봐야죠. 네. 네, 정욱 씨의 진짜 안보 이 방송과 청취자 여러분, 네. 모든 시민 단체, 시민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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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소식,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월 31일 남측의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을 위한 제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제기된 현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면서도 의견 접근을 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북한이 이번에 9차 장성급 회담을 가졌다는 내용인데 네. 합의한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그러니까 JSA의 이제 비무장화, 그리고 비무장지대 공동 유해 발굴과 DMZ 내 전방 초소 시범적 상호 철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해 해상 적대 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네, 많이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고 네.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이죠. 네. 근데 이번 9차 장성급 회담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4가지를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자세한 일정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북측이 먼저 제안한 회담인 걸로 아는데 결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공동 보도문도 없고 분명 이제 회담을 제안을 했을 때 방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뭐 장소급 회담이 열렸거나 남북 간의 어떤 회담이나 회의를 했었을 때 네. 공동 보도문이나 이제 합의서와 같은 그런 결과물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페이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따로 각자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남한에서 이제 따로 보도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계속 질문을 했었을 때 인터뷰 당시에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되냐, 구체적인 네.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어도 계속 이거는 추후 논의를 통해서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도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대북 제재가 여전히 똑같이 유지되고 있고 그 종전 선언에 관련된 문제도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측이 뭐 미국과의 라던가 아니면 그 외의 관계에서라든가 특별히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어떤 불만을 가지고 북한에서는 계속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합의해주지 않는 네.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은 북한이 이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날 당일날 이제 논평에서 남측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이제 공개적으로 표출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남조선 당국은 공동 점검과 공동 연구 등 돈 안 드는 일만 하겠다는 심산인데다 그것마저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네. 뭐라던가 우리 측이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추궁하면 남측은 여건에 조성되지 않아 그렇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한마디로 너는 맨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만 않냐. 뭔가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놔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되게 우리 정부가 좀 더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게 드네요. 제가 네. 이걸 그래서 듣고 네. 혹시 아직 이 보도문 안 낸 게 네. 후에 이제 8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금 기사가 이제 통일부에서 네. 8월 남북 정상회담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이게 준비한 할 수 없게 됐네요. 되게 8월 정상회담이 되게 특별히 계속 얘기가 없다가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네요. 계속 밀당만 하다가. 통일부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니까 없네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근데 남북 관계는 또 앞에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계속 막혀서 어떻게 어디로 가려나 이런 네. 생각이 들다가도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쫙쫙쫙쫙 해결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져보는데 근데 확실히 진짜 앞에 맨 처음에 미국 유해 송환 및 뭐 그런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네. 너무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대답이 없고 네, 뭐 상황 소극적으로. 조치가 없고 이래서 어느 정도 불만이 들고 또 불만을 표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개성공단도 재가동해라. 그리고 뭐 금강산 관광재개도 요구하는 등의 이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네. 경제적 결과물, 경협의 결과물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듯한 아. 모습입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대북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대북 제재에 아무래도 위반 그걸 풀지 적용- 않겠다라고 예, 풀지 얘기를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 및 우려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북 제재 얘기를 하니까는 또 저희가 지난주에 그 이란과 미국 그 정상 간의 트위터 및 그런 네. 언쟁 그 네, 썰전을 얘기했었죠. 네,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훈련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준비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일에 이란 최정예 이제 혁명 수비대가 48시간 내에 페르시아만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중부 사령부의 대변인 윌리엄 어번 대령은 CNN에 아라비아만,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오만만에서 이란 해군 작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계속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보도를 보니까 언론들에서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거를 뭐 낌새를 챘다 이런 네. 식으로 되게 보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란은 과거 이제 2012년이었죠. 핵 문제로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도 또 해협 봉쇄 위협을 하면서 봉쇄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실행되지 않았어요.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큰 일이기도 하고 또 미국 뭐 군사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군사훈련 이제 움직임이 보인 게 이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 위한 관문인지 아니면 그냥 뭐 위협인지 아니면은 원래 연례적으로 했던 거였는지 뭐 연례적으로는 보통 연말에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좀 일찍 당겨서 한 것 같은데 의도가 뭔지는 이제 앞으로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좀 이렇게 정세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소식은 또 지난주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관함식 해군 관함식 개최 여부 투표를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정부가 이제 관함식에 대해서 마을 주민의 투표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28일 날 강정마을에가 재투표를 했어요. 재투표를 했는데 이제 투표 참가자 449명 중에 이제 85.7%인 385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오늘 10월 14일 날 10일에서 14일 동안 5일간 이제 제주에서 국제 관함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광정마을회가 해군 기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와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한 실태 규명과 후속 조치를 요청했는데요. 근데 이게 찬성을 해서 비록 국제 관함식이 열리긴 하지만 이제 해군 기지를 계속적으로 반대해 오던 이제 주민들은 이번 주민 투표에 대해서 막 무효 소송을 하는 등의 계속 좀 반대 여론도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결국 열리기는 하지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대를 하시고 또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또 뭐 정부의 사과라던가 아니면 유감 표명을 원한다든지 입장이 또 각각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간에 너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처사가 아니었는지 뭐 결국 열리기는 했지만 좀 주민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식 5개 전해드렸었나요? 네, 네. 5개. 대표님의 부재로 인하여 저희 셋이서 한번 방송을 꾸려 나가봤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웃음밖에 없죠? 대표님의 소중함을 깨달은 네. 하루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음에 대표님께 아가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아, 아가 뭔지 다들 아시는 아이스 아메리카 말고 네, 거거든요. 사이드업이라도 해서 네. 드려야겠습니다. 네. 이런 차원적인 개그를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웃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더 주축이 되어서 네. 방송을 진행을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또 좋았고 여러분들이랑 대화 나눌 기회가 또 많아서 좋았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 전문가분과 함께 대표님 전문가분과 네. 함께 하지만 저희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방송 운영을 하는 네. 네. 그런 준 전문가가 되어보기를 희망하면서 네. 오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항상 보고 적극적으로 있으니까 반영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달고 네. 있고요. 네. 항상 비판의 댓글 따끔한 말씀 다 이제 네. 겸허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8월 2일 방송 그냥 함부로 이제 마치고요. 휴가철인데 시원한 데 다녀오시고 또 휴가를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지 못하신 분들은 네. 진짜 안보를 저희는 들으면서 언제 가죠? 뭐 언젠가 자유롭게 네. 못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못 가고 있는 건 자발적으로 아니고요. 아직 안 간 겁니다. 네, 그럼 뭐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네. 이제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네 정욱 씨의 진짜 안보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